이 대목은 방향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시청자분들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의 급식하고 그다음 적어도 한 5세까지의 그 보육비하고 이것만큼은 둘 다 무상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조금 재검토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무상으로 가야죠. 둘 다? 맞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조금 편차 두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건 나중에 이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은 이건 조금 수정하자. 그러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작할 일단 때는 무상으로 하고 둘 다 무상을 기준으로. 나중에 하다 보면은 이거 그렇게 가르쳐 할 거는 없지 않느냐. 뭐 재벌한테도 똑같이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에서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네. 하고 그다음에 돈은 누가 내느냐 이제. 문제는 돈이죠. 예. 재정의 문제인데 그 재정 문제가 그렇게 복잡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재정 낭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를테면 4대강 문제라든지 또는 뭐 해 자원 개발한다고 우리가 이 낭비했던 돈들 이런 걸 따져보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걸 제대로 정책을 운영한다면은 선택해서 운영한다면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또 한 부분, 예.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남북 관계가 좋아져야 합니다.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감군을 할 수 있죠. 공배를 줄 수 있죠. 예. 지금 남북 관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공배를 줄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다른 예산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은 복지 교육 쪽으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국가 경영은 정말 큰 틀로 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면은 절대로 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물론 오르신 주장이시고 충분히 우리 국가가 취해야 한 방향을 제시하신 것이 맞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즉각적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재원 마련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4대강 남북관계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정치적 공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정치적 공세라고 그냥 취급하기 전에 우리가 정책의 잘못으로 생겨났던 로스 부분 이걸 제대로 챙기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일일이 지금 제가 시간 돼서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국민들도 그건 느끼고 있죠. 감각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이게 일단 되어가는 과정은 시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요. 네. 당장은 중요한 것은 그 급식과 보육의 재원을 국가가 책임지느냐, 지자체가 책임지느냐, 교육청이 책임지느냐, 배분 몫이 정확하냐, 정당하냐, 이걸 둘러싼 그 시끄러운 논란. 지금 이 다툼이에요. 네. 그거는 뭐가 있냐면 지방채로 할 것이냐, 국채로 할 것이냐. 결국 그 다툼이었습니다. 빚내는 거예요. 빚내서 하는 건데 중앙정부는 사실은 중앙정부 채권이 쌉니다. 지방채가 비싸요.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한다면 중앙정부 채권을 하겠다 하고 나서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중에 잘못 풀리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갚아줘야 합니다. 예. 그런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그럼 지방채로 하는 게 훨씬 나아. 이 주장이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그게 다 따져보면 참 어리석은 다툼이었죠. 저는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재정부가 잘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이 지난번 예산 가지고 다투는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잘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여튼 누구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요.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국은 누군가 감당해야 될 돈을 감당해야 할 주체들이 서로 떠넘기는 모습, 그다음 막판에서는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발행으로 하는 그런 해결책. 왜 이걸 진작들 머리 맞대고 진작 뭔가를 구조조정하거나 바꿔서 어떤 방법을 합의해내지 못했을까? 이 상황이 처음 나왔던 건 진보적 교육감들에 대한 일종의 견제, 여기 시작돼가지고 지난해 예산 문제가 시작돼가지고 막 혼돈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목표가 사라지고 뒤죽박죽이 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야당 쪽에서는 이건 대통령 공약이니까 보육 예산은 대통령이 다 책임져라. 계속 그 얘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그렇게 주장했죠.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것도 좀 문제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주장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주장도 썩 잘하는 주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재정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서로 고민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은 예. 뭐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제대로 딱 끝쳐놨습니다만은 결국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남아 있는데 더 풀어야 됩니다. 더 풀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문제는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가 민생에 혼란을 주는 사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지난번에 벌어졌었죠. 국회 교문위원장께서 앞으로 좀 지혜를 잘 발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은 잘했습니다. 이를테면은 교육부 장관과 여야 간사끼리 합의를 했는데 그게 기재부 쪽에서 안 받아들여졌어요. 다시 꺾이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꼴이 됐는데 결국은 비슷하게 갔어요. 네. 그게 일종의 뭐 기싸움 비슷한 거였는데 예. 정치 현장에 있다 보면 그런 현상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죄송합니다.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말에 예, 계속 펼쳐져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꼬집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뭐 그런 지적은 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좀 뭐라 할까요? 좀 뜨거운 주제 논란이 역사 교과서 얘기입니다. 네. 또 역사 교과서로 그렇게 극심한 논란을 한번 했었는데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지금 이제 살아날 듯한 조짐도 보이고 있어요.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해서 황우여 장관께서는 얼핏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우여 장관이 갖고 있는 기본 생각은요, 꼭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국정교과서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잘 이해를 못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데가 북한하고, 제가 알고 있는 베트남을 알고 있는데, 베트남도 그걸 이제 국정교과서에서 검인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만 있답니다.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예. 그것만 답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전 세계 북한만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따라가겠다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세계를 좀 둘러보면서 해야 되는데, 네. 우리도 과거에 이제 국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검인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면은 그럼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리석다고밖에 얘기 더 하겠습니까? 네. 자, 오늘 모셔서 뭐 뜨끈뜨끈한 현안들 쭉 짚어봤는데 이제 개인적인 말씀도 좀 나누려고요. 74학번이시잖아요. 네, 74학번입니다. 근데 졸업을 2000년에 하셨다고요. 그 사이 감옥을 몇 번 갔다 오신 겁니까? 감옥은 제가 3번을 갔다 왔죠. 77년에 그때 유심히 한창 이제 바로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재학 시절에. 재학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75년도에 학교에서 제적당했습니다. 제적된 상태에서. 제적당하고, 그리고 제가 방위를 했거든요. 방위를 마치고, 그리고 후배들하고 같이 이제 유신에 대해서 저항을 했죠. 저항하다가 경찰 위반으로 77년 6월 달에 체포돼서 들어갔다가 79년 7월 달에 카터 대통령이 인권정책을 쓰는 덕분에 제가 석방대에 나왔어요. 네, 네. 형집행정지로 나왔는데, 그때 감옥에서 또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추가 재판이 붙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2달 만에 다시 또 들어갔어요. 9월 29일 날 다시 들어갔는데, 그리고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죠. 예. 11.6이 나고, 그리고 석방대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신군부가 등장해가지고 전두환, 노태우 이 양반들이 이제 정권을 탈취했죠. 그렇죠. 그리고 80년에 봄에 잠깐 왔다가 80년에 소위 김대중 내란 업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법정에서 처음 만났어요. 근데 공범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거 왜 저 양반하고 같이 내가 공범이 돼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그렇게 얽어 나왔더라고요. 네. 고문해가지고 너 김대중 만났지? 그 고문했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런 식이에요. 다 고문해가 만들었는데, 그래서 3번을 갔다 온 셈이 됐습니다. 국회 들어오기 전에 복학을 해가지고, 그리고 국회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졸업했습니다. 2000년에 졸업했습니다. 국회의원 되기 직전에 복학. 예, 예.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옥고를 치르시는 와중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계신데 형님들한테도 아주 폐를 많이 끼치셨다고요. 제 큰형님은 육사를 나오셨거든요. 직업군인이시죠. 예, 대령으로 예편하셨는데, 저 때문에 사실은 장군이 못 됐죠. 그렇다고 봐야죠. 결정적인 영향이 있죠. 그랬었고, 아버지는 그 대구 사범 1기 졸업을 하시고, 학교를 겨우 졸업하셨어요. 지금 치면 학생운동인 셈이죠. 그렇게 하시다가 그 경남 남해로 내려가셔서 이제 이 교사 생활을 하셨는데, 외정이죠. 그때 이미 이제 한글, 그리고 우리 조선 국사 교육을 못하게 했는데, 당시 직접 이제 한글 책도 만들고 육수에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상해 임정에 국내 조직으로 연통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일경은 그 영통제 이런 일 거라고 체포를 해가지고 이 수사를 했는데, 연통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독자적으로 이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치안유지법, 뭐 출판법 위반으로
이 옥고를 치르셨죠. 아버지 덕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죠. 네. 그런데 옥중에서 사망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어요? 많이 울었죠. 화장실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되시고 첫 월급 갖고서 큰형님한테 갔다. 네. 그게 미안해서입니까? 그렇죠. 저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부모 역할을 하실 분이 뭐 형님밖에 안 계신데 예. 큰형님이 계시니까 예. 큰형님한테 그렇게 드렸죠. 예. 그리고 그 시대 80년대에 재야 투쟁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투쟁의 장소가 있는데 정치권으로 사실 이제 일찍 가신 셈입니다. 동교동의 비서로 이제 동교동으로 바로 출근하신 거잖아요. 예. 근데 내가 이런 길을 가야 되겠다. 물론 정치권에 출신하신 운동권 출신들이 많습니다만은 진입 연도가 다 다르잖아요. 네. 상당히 이른 편이시란 말이죠. 제가 1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네. 96년에 그게 95년에 제가 5월 달이구나. 4월 1일부로 들어갔습니다. 동교동에. 85년. 죄송합니다. 85년입니다. 예, 예. 85년에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쫓겨나셨다가 귀국하셔가지고 연금을 당하셨거든요. 연금이 풀린 게 4월 1일부입니다. 그때 제가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 들어가게 된 게 제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같이 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문익환 목사,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님, 고은 선생, 뭐 이문영 선생, 예. 그것도 제 학생 출신들, 이해찬 총리, 뭐 우리 같은 다 그 공범들이죠. 그래서 그 문익환 목사 등등 분들이 어르신들이 이 김대중 선생 혼자 두면 안 된다. 우리와 연결 고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 역할을 할 사람을 누구를 한번 보내자. 그래서 제가 선택이 됐습니다. 제가 파견 나간 겁니다. 일종의 파견이군요. 예, 제야에서. 예. 그래서 김대중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정치권과 문익환 선생 등등 되어 있는 이 두 세력이 제대로 합류가 돼가지고 하나 덩어리를 해서 군사정권 대항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다. 이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그 가교 역할을 제가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시게 되고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대통령도 만드시고 그런 지금의 정치 흐름으로 옵니다. 네. 인생에 있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역시 가장 중요한 분 가운데 한 분이겠죠. 한 분 정도가 아니고 저한테는 이제 스승이죠. 저는 뭐 정치 현장에서의 배움도 많았지만은 감옥에서부터 그리고 감옥에 나와서 동교동에 모시고 있으면서 김대중 인간 김대중 너무도 속속이 봤죠. 예. 뭐 우리는 그 침실에 그냥 막 들어가서 일을 보고 그랬으니까요. 네. 두 분 내에 계시는 침실에 가서 일도 보고 그랬으니까요. 24시간 같이 있었던 시간도 수도 없이 있었고 그 점에서 볼 때는 참 저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구나. 정말 스승이구나. 선생님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하자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저번에 이제 주변에 막 압박이 들어오니까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내가 올바르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니까 누구든지 존경을 안 받을 수가 없죠. 특히 우리는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한테는 스승이죠. 한마디로 스승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인 자세,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또 스승이고 인간적인 자세가 어떻게 돼야 한다. 이것도 스승이고 그 두 측면에서 저한테는 아주 돌아가셨지만 2014, 2015년 오늘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계신다면 현 정치권에다가 여야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라. 그리고 서민들을 생각해라. 그리고 남북 통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 말씀하실 거예요. 민주주의, 서민, 통일. 여야 가릴 것 없이. 네. 그건 뭐 그 대통령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게 생각이시고 특히 민주주의죠. 당신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목숨을 얼마나 걸었습니까? 3번, 4번, 5번, 그건 공산주의 포함됩니다만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셨죠. 그리고 그 가치가 결국은 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가치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계셨고, 그 서민에 대한 사랑, 그게 결국은 인간의 일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 몇 년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민주주의 제대로 못한 것 같고요. 뭐 1년 내 거리에서 싸우고 막 이랬던 모습도 있고요. 서민들 삶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한 것 같고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남북 관계는 계속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2015년은 좀 희망 가져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여야 간에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 돼요. 남북 대화뿐만 아니고 우리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하려면은 대통령께서 마음을 좀 터놓고 야당하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당끼리도 대화를 해야 되지만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려면요 51% 지지가지면 안 됩니다. 나머지 49%부터 지지를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럼 성공한 대통령이 돼요. 그 시작이 야당과의 대화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을 때 청와대 가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만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게 얼마나 좋으냐. 우리를 야당을 잘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잘했다고 그런다. 이걸 자주 하십시오. 그래야 국정을 어떻게 할지 답이 나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로는 뭐 없어요. 왜 그런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야당과 대화하려고 하고 야당 대화에서 귀를 기울여서 해결점 찾으려고 하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걸 해내야 됩니다. 야당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 잘못 생각하겠다고 토론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민 챙기기 경쟁이 벌어지고 좋죠. 그런 게 좋은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야죠. 2015년에 좀 좋은 일들 많이 있기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저는 항상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서른 위원장의 희망에 저도 기대를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국가적으로 큰 틀에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앞에 이제 교육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 제시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방향으로가 아니라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진전되는 한 해가 되도록 국회에서 교문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육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교육이 나라의 기본이다. 우리 모두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데 왜 제대로 세우지 못할까요? 함께 서로 자성하는 또 그런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